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진짜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몰디브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짜리 트럼프 호텔이 들어선다는데 이 호텔의 주인이 어쩌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그냥 신기한 투자 상품 하나 나왔다. 이런 수준의 뉴스가 절대 아니죠. 호텔 지분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판다는 건데 사실 이건 사우디의 거대 자본, 또 트럼프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브랜드,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웹3 기술 위에서 만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사우디, 트럼프, 몰디브, 블록체인. 이 단어들이 한 문장에 있다는 것부터가 좀 비현실적인데 이게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이 거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글로벌 부동산 금융시장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미 다 지어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제 막 삽을 뜨려는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토큰화한다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파는 셈인데 오늘 이 약속이 어떻게 금융의 판을 바꾸려 하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을 추진하는 주체들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사우디 개발사랑 트럼프 그룹, 이 조합부터가 좀 낯선데요. 어떤 회사들인가요? 주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개발사 달 글로벌이라는 곳입니다. 달 글로벌이요? 네, 런던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꽤 큰 회사고요. 중동이랑 유럽에서 초호화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짓는 곳이죠.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트럼프 그룹이고요. 와, 사우디의 럭셔리 개발사와 미국의 트럼프 그룹이라 정말 의외의 조합이네요. 이들이 짓는다는 몰디브의 트럼프 호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스피드보트로 한 25분 거리에 있는 섬 3개를 연결해서요. 80채의 초호화 비치빌라랑 워터빌라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완공 목표는 2028년 말이니까 아직 한 3년 이상 남았죠? 아직 한참 남았네요. 정말 이제 막 첫 발을 떼는 단계군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판다. 달 글로벌이 지분을 얼마나 팔고 또 얼마나 갖게 되는 구조인가요? 바로 그게 이 계획의 핵심인데요. 발 글로벌은 프로젝트 지분의 최대 70%를 토큰으로 팔고 자기들은 한 30%에서 40% 정도만 보유할 계획이에요. 70%나요. 와, 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영리하다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언뜻 듣기에는 4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그냥 넘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개발사는 이 4천억 원을 조달하려고 은행에서 막대한 PF 대출을 받거나 소수의 거대 기관 투자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거든요. 모든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는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 방식은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리스크를 전 세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싹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30%에서 40%라는 핵심 지분과 운영권은 그대로 유지해서 성공했을 때 가장 큰 과실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계산이죠. 아하, 리스크는 전 세계에 흩뿌리고 이익의 핵심은 자신들이 쥐는 구조. 와, 정말 영리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보통 부동산 토큰화라고 하면 이미 지어져서 월세나 숙박비처럼 현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즉 개발 단계를 토큰으로 파는 걸까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바로 그 위험에 이 프로젝트의 혁신성이 담겨 있어요. 기존 방식은 안정적이긴 한데 뭐랄까 이미 가치가 오를 대로 오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큰 돈을 벌기는 어렵죠. 네, 수익률이 좀 낮죠. 그렇죠. 반면에 개발 단계 투자는 성공만 한다면 그 가치 상승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비상장 유망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 글로벌은 바로 이 개발 단계가 품고 있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 팔려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을 판다. 말은 멋진데 그게 어떻게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믿고 투자해달라는 말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게 가능한 핵심적인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 조달 방식의 혁명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대 은행의 PF 대출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국경 너머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훨씬 유연하게 직접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은행을 완전히 건너뛰겠다는 거네요. 금융의 중심인 은행을 패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특정 국가나 금융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이른바 개발 리스크의 세계화인 셈이죠. 리스크의 세계화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브랜드 가치의 무기화입니다. 브랜드 가치의 무기화요? 네. 투자자들이 사는 건 몰디브 리조트의 벽돌 한 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트럼프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극도로 강한 아이콘의 일부를 사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어떤 신념이나 팬덤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특히 이 프로젝트의 타겟인 미국 투자자들에게 트럼프라는 이름이 주는 흡인력은 일반적인 호텔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토큰의 가치는 어쩌면 부동산 시장의 등락보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탄생하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부동산 가치에 정치적 변수가 직접 결합되는 거군요.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글로벌 유동성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평범한 개인이 몰디브의 4천억 원짜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거의 불가능했죠. 네, 불가능했죠. 거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하지만 토큰은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론상으로는 단돈 100달러, 10만 원만 있어도 이 거대 프로젝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잠자고 있는 어마어마한 개인들의 유효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문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겨요. 달글로벌의 CEO가 우리는 미국 투자자를 타겟으로 한다고 콕 집어서 말했어요. 왜 하필 미국일까요? 사우디 회사가 몰디브에 호텔을 짓는데 굳이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연히 압도적인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 때문이죠. 세계 최대 투자 시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트럼프라는 브랜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이 바로 미국 본토니까요. 그렇죠. 시장 크기와 브랜드의 본진이라는 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시장의 성숙도입니다. 미국은 이런 종류의 투자에 이미 익숙한 투자자층이 아주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증권형 토큰, 즉 STO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아, 이미 경험이 있군요. 네, 웹3 기술이나 토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밭이 잘 갈려있는 준비된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법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정치적 시너지 효과죠.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부터 부동산이나 블록체인 규제 완화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2025년 현재는 더 강력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도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더 좋아졌고요. 네, 맞아요. 이건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우리 편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요. 프로젝트의 상징인 트럼프라는 인물, 그의 정치적 방향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가 삼일체가 돼서 미국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자금 조달 모델에 강력한 브랜드, 준비된 시장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이런 계획일수록 분명히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제 당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맞아요. 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스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입니다. SEC.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그렇죠. 현재 달 글로벌도 SEC와 직접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SEC 입장에서 이 토큰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99.9% 증권으로 분류될 겁니다.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암호화폐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전혀 다릅니다. 증권이 되는 순간 SEC가 정한 엄격한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죠. 예를 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도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데요. 제가 이걸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치 인기 있는 클럽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과 같아요. 클럽의 문이요. 재밌네요. 네, 레그 D라는 문은 VIP 전용 입구예요.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적격 투자자, 그러니까 부자들만 들어올 수 있죠.
렉 S는 해외 손님 전용 입구고요. 미국 바깥의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렉 A 플러스는 일반 입구인데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열려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인원과 모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걸려 있죠. 중요한 건 SAC가 정해준 이 문들 중 하나를 통과해야만 합법적인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규제의 틀 안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는 거군요. 또 어떤 제약들이 따르나요? 두 가지 중요한 의무가 더 생겨요. 첫째는 KYC와 AML인데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은행 계좌 틀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원 확인 같은 건가요? 막는 일종의 신원 확인 절차예요. 이 프로젝트가 우리는 정체불명의 코인 장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라고 SEC에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죠.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양도 제한, 즉 락업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초기 투자자들은 토큰을 산 뒤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아, 바로 팔지 못하게요? 네, 단타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흔드는 걸 막고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프로젝트의 운명은 SEC가 아직 실체도 없고 수익도 없는 이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여기에 달렸네요. 정확합니다. SEC가 만약 이 모델에 OK 사인을 내준다면 그건 단순히 이 프로젝트 하나를 승인하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나올 수많은 유사 프로젝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죠. 이 프로젝트가 SEC의 문턱을 넘고 성공적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아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세 가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첫째, 개발형 STO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이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형 STO요? 네, 건물을 짓기도 전에 수익이 나기도 전에 전 세계 개인들이 국경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건 부동산 금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동무제였던 시장이 개인들에게 열리는 거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중동 미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의 상징이 될 거예요. 사우디 개발사, 트럼프 브랜드, 미국의 개인 투자자, 이 조합 자체가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동의 오일머니가 단순히 미국의 국채나 빌딩을 사는 수동적인 투자를 넘어서 미국의 기술 및 개인 투자 시장과 직접 결합하는 훨씬 더 고도화된 협력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을 매개로 한 새로운 지정학적 관계의 탄생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파급 효과는 뭔가요? 부동산 금융의 탈중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은 소수의 거대 은행들이 자금줄을 독점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 개발사와 투자자가 중개자 없이 직접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는 투명해지고 비용은 줄고 속도는 빨라지겠죠. 바로 그거죠. 거대 은행이 독점하던 권력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분산되는 금융 민주화가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몰디브에 트럼프 호텔이 생긴다는 가십성 뉴스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이건 사우디의 부동산 자본, 트럼프라는 정치적 브랜드, 미국의 거대 투자 시장, SAC라는 규제 권력, 그리고 STO라는 금융혁신 기술까지 현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대한 역사적 실험이에요.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감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아마 이 사례를 시작으로 중동, 동남아, 유럽에서 50억, 1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STO 방식으로 시장에 나올 겁니다. 공항, 항만, 신도시 개발 같은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까지 토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금융의 역사가 바로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쓰이는 그 첫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브랜드와 글로벌 금융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려고 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만약 다음번에 토큰화되는 것이 호텔이 아니라 한 국가의 핵심 인프라나 어떤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권력과 투자의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